예, 안녕하세요. SF플러스 자산운용의 액티브 ETF 본부를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의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8월 달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한 달이었는데요. 8월 달에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의 운용 성과가 어땠고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표를 잘 봐주시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는 지난 한 달간 0.89% 상승을 했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있었는데 원화의 가치가 약세를 이루면서 사실은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달러에 의한 효과가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S&P 500 수준의 변동이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 약세에 달러 강세에 좀 수혜를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 성과를 보면 좀 빠르게 6월, 7월, 8월 해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전체 구간 동안 이제 올라왔던 거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저희가 14%포인트 정도 아웃퍼폼을 했는데 대략 한 7%포인트 정도가 환효과가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7%포인트 정도가 저희 퍼포먼스, 긍정적인 퍼포먼스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 긍정적인 퍼포먼스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갈 거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는 항상 PDF 파일이 매일매일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또 HTS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시니까 확인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성과 요인을 좀 말씀드리면요. 테슬라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해 공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 판매량이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발표된 8월에 중국 이제 판매량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분기 실적에서는 좀 우려가 있었지만 3분기부터 빠르게 또 회복해 나가는 모습으로 주가 상승하는 영향이 있었고요. 그러한 영향이 성과 기여도에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인모드, 에어비앤비 같은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시놉시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위 종목군으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이 좀 부진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인데,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 내에서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도 좀 있었고요.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나우의 CEO도 CNBC에서 출연했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에 따라서 각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혹은 이제 이런 인프라를 투자하기 위한 그 예산을 점점 더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불안감을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사스 기업들이 변동성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부정적인 영향에서는 사스 기업들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종목 비중 변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새로 편입하게 된 종목은 메르카도 리브레, 아마존, 쿠팡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커머스를 다시 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커머스를 편입하는 이유는 저희 SF플러스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1등 기업의 논리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요즘에 뉴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커머스 관련돼서 확장되어 왔던 좀 이렇게 산업별로 분화되어 있는,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오늘회 같은 그런 기업들이 좀 지급불능 상태에 좀 빠지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커머스의 상위 기업들은 이미 현금 여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예, 여력이 많이 확보되고 고객의 락인이 어느 정도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위 플랫폼 업체들은 점유율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희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 기고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기고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커머스 업계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비중을 좀 많이 올렸던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경우, 이제 라틴 지역에서, 특히나 브라질 지역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희가 이커머스에 대한 중요점도 봤지만 핀테크 비즈니스에 대한 중요점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거래되는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메르카도 리브레가 제공하는 페이, 간편 결제 시스템에 대한 결제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에서 결제를 하는 거에 네이버 페이의 비중이 90% 이상이라는 건데요. 그런 핀테크 영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도 이런 기업을 좀 찾기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핀테크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하면서 비중을 늘렸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을 좀 늘리는 것도 보여줬지만 이제 광고 분야에서 효율적인 광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의 경기 침체 상황이라면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아마존과 같이 바로 판매로 직결될 수 있는, 광고가 일어나면 바로 세일즈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광고 플랫폼들은 광고가 잘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존 긍정적이었고, 국내에서도 이미 현금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쿠팡이 에비타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금 캐시플로우도 플러스로 돌면서 앞으로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물론 시가총액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장 대비해서 쿠팡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지금 현재 한 30빌리언 정도 되니까 뭐 이게 더 커질 수 있느냐, 100조까지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의심들은 있지만 삶의 지배력은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아주 높은 비중까지는 아니지만 편입을 해서 함께하는 포트폴리오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커머스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좀 내용으로 따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 하락한 쪽은 말씀드렸던 사스 기업들 중에서 실적 발표 과정에서 좀 저희가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봤던 기업들, 특히 서비스나우 같은 기업은 편출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랩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좀 진행을 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암호화폐 채굴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고, 게이밍 쪽에서도 수요가 좀 하락하는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좀 많이 진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모드, 짐리크루터 같은 경우도 일부 좀 비중 축소한 게 있었고요. 차익 실현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짐리크루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지금 이제 현재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비중을 축소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좀 다음번에 새로운 컨텐츠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저희가 신규 편입한 기업 중에 팩셋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팩셋이라는 기업이 아마도 이제 매니저들은 굉장히 익숙한 기업인데 그 일반인 분들은 굉장히 잘 모르실 만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 팩셋이라는 기업이요, 블룸버그를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금융권에서 블룸버그는 굉장히 공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데, 블룸버그와 함께 그런 이제 글로벌 금융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라든지 애널리스트들한테 다양한 기업 및 산업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포트폴리오 분석,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운용되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 과정을 해주는 그런 화면들, 그리고 트레이딩까지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런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플랫폼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기업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편이라면, 팩셋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에게 필요한 운용상에서 필요한 정보, 혹은 포트폴리오의 특성값, 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주면서 운용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실제로 블룸버그도 사용하고 팩셋도 사용하고 다 사용하고 있지만 팩셋이 굉장히 고객 지향적으로 좀 더 이제 마켓쉐어를 늘려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봐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확대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라보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팩셋이 지금 현재 좀 많이 확장을 하려고 하는 영역이 ETF 영역으로 좀 확장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MSCI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그 지수 사업자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지수 사업을 팩셋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팩셋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팩셋 커스텀 인덱스 같은 형태로 저희가 뭐 팩셋을 통해서 새로운 ETF,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지수를 좀 개발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지수와 연동된 ETF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티브 ETF 시장, 또 ETF 시장, 패시브 ETF 시장까지 해서 성장이 계속 일어난다면 굉장히 빠르게 또 ETF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팩셋도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메인 포인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ETF 시장의 성장만이라면 MSCI나 나스닥이나 뭐 ETF를 직접 하고 있는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업들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팩셋도 이 하나의 신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거는 팩셋의 파이낸셜 데이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같은 경우나 팩셋 같은 경우와 저희가 다 데이터 비즈니스를 좀 함께 협업할 일들이 있어가지고 컨택을 좀 해보면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제공하는 터미널 안에서 모든 데이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외에 데이터를 가져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으로까지는 확장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좀 있는데, 팩셋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하면서 데이터 사업을 좀 전개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외부 사업자들의 데이터도 받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또 하나의 데이터 DB로 만들어서 그 데이터 풀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데이터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는 결국에는 오픈 플랫폼 기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닫혀있는 플랫폼이 아니라 금융 데이터들이 모여지게 되면 결국 이게 솔루션 형태로 갈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독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셋들이 있고 800여 개 이상의 서드파티 또 데이터 제공자들이 있고 포트폴리오를 이 안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에 의한 데이터들까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오픈 뱅킹 시스템이 뭐 몇 년 전에 시작이 됐고 최근에는 그 데이터 공유에 대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산업이 개화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팩셋의 데이터, 그 다음에 벤치마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그런 벤치마크들이 있겠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K200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지수들이 있는데, 그런 벤치마크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그 다음에 서드파티는 정말 다양합니다. 사실 영역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들도 있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숫자와 관련된 정형 데이터들도 있고 뉴스와 관련된 비정형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리얼타임 데이터, 그리고 분석까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셋을 묶어서 이거를 뭐 AWS나 구글 클라우드나 애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하고 API, 위젯 같은 형태로 제공을 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에서 이 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데이터 비즈니스의 확장성도 이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메인 비즈니스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와 관련되어 있는 메인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영역은 이미 개발되어 있고 여기에 고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객이 추가되면서 나오는 매출은 굉장히 큰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팩셋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 제가 이제 비중 하락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에서 특징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뭐냐면요. 광고 시장에서는 진짜 효율적인 광고에 대한 광고주들의 물음이 좀 많이 나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랭킹, 그 네이버 쇼핑 랭킹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 나오는 거에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이렇게 나오면 상단에 노출되게 되는 그런 광고 상품들인데, 이거는 클릭으로 이어지고 바로 세일즈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좀 있는 광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뭐 스냅챗 같은 스냅에서는 광고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런 데선 대부분 하는 게 브랜드 광고죠. 브랜드 광고.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광고들인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이런 광고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광고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들로 조금 더 집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 딴에서도 이게 지금 현재 필수적으로 투자돼야 되는 거냐, 아니면 개선을 위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서비스냐, 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뭐 세일스포스라든지 서비스나우 같은 기업들은 뭐 이들의 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기업들은 있겠지만 이미 깔려 있는 거에서 추가로 더 설치를 하거나 뭐 CRM 같은 거이기도 하고요.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최적화를 해주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은 예산이 굉장히 빠듯한 상황에서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 했을 때는 약간의 물음표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들의 예산이 줄어들면 이런 기업들은 수주 잔고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는 실제로 이런 가이던스를 좀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반영을 좀 했고요. 반면에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뭐 워크데이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워크데이 같은 경우는 HR, 그 휴먼 리소스죠.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조정을 하고 그들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그다음에 뭐 인력을 뽑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이 기업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스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이 코로나 기간에도 굉장히 좋았던 거와 다르게 이 기업은 HR 측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 아무래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은 많이 일어났지만 그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인력 관리의 효율성 이런 측면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 되다 보니까 HR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인력 조정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진짜 필요한 인력,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인사 평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일스포스나 서비스나우 대비해서 워크데이 같은 경우는 현재는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만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로 확장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는 사이버 보안 쪽입니다. 그래서 보안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경기 침체여도 보안이 뚫리면 굉장히 전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광고에서도 이렇게 좀 나눠지는 국면에서 포트폴리오의 조정의 과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까 비중의 하락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이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에 대한 월간 운용 보고는 이렇게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액티브하게, 특히나 액티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액티브하게 이 과정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저희가 집중을 하면서 최근 3개월 정도 좋았지만 그 전까지 안 좋았던 구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좀 회복해 나가면서 좀 회복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액티브하게 좋은 종목을 고르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